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글쓰기는 머릿속을 개선해서 투자의 성공률을 높인다. 설득력이 뛰어난 논리적인 문장을 쓰기 위해 기술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이나 문장의 수준을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려면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의 머릿속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니체. 글쓰기는 결국 자신의 머릿속을 가장 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투자에 안정적으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게 좋다. 글쓰기를 통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내게 맞는 단 하나의 정보만 추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건 모두 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를 쌓는 건 수준 낮은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필요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배제하는 건 수준 높은 지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생은 수많은 투자로 연결되어 있다. 꼭 돈을 걸어서 당장의 이득을 보는 행위만 투자가 아니다. 시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자산을 어딘가에 쏟는 것도 무엇보다 귀한 투자다. 당신의 하루가 귀하다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다면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사랑해서 쓰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사랑해서 글을 쓰는 거죠. 화려한 표현이나 문체도 필요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한 일이죠. 이 시 하나에 왜 우리가 글을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황화자.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부모는 세상이 주지 않는 다정하고 예쁜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부모의 걱정은 시작합니다.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독서를 잘하면 글쓰기도 잘하면 좋겠고, 글쓰기를 잘하면 공부도 잘하면 좋겠죠. 처음에는 그저 건강하기만 잘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던 내가 그렇게 하나 둘 바라는 것도 많아집니다. 물론 부모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늦을 것 같아서 자꾸 더 잔소리를 하게 되죠. 너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빠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부모 마음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늘 부족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작고 여린 존재입니다. 몸집만 커졌지 속은 여전히 아이죠. 게다가 부모님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란 단어는 주관적인 표현이니까요. 아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면 참 좋겠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처럼 아이 역시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 지금까지 참 열심히 했어. 참 고마워. 우리 예쁜 딸, 우리 예쁜 아들.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안아줄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요. 성적도 늘 평균 이하인데 어떻게 칭찬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아이와 우등생은 학교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모든 아이가 우등생이 될 수는 없어요.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수의 아이들은 내 아이는 어디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하나요? 집과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등생이 아니라서 학교에서는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집에서는 부모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픈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지 마세요. 미세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의 걱정을 칭찬하고 이런 말로 격려해 주시면 아이도 힘을 내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렇게 나아지는 거야. 잘해도 못해도 넌 변함없이 소중한 내 아들, 딸이야. 네가 때를 만날 날을 엄마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언제까지 부모만 희생해야 하나요? 너무 아이 마음만 알아주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말을 발음하면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아이를 격려하려고 한 말을 들려주며 놀랍게도 내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은 부모에게도 좋습니다. 그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훗날 당신에게 자신이 들었던 아름다운 말을 들려줄 겁니다. 당신이 준 모든 사랑은 아이에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에게 받은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책 육아 부모 대화 66일 인문학 대화법. 중3 대2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이럴 땐 이런 말 미니북 부록 중에서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가 책을 다 읽었을 때 해주면 좋은 말. 엄마는 오늘 너한테 감동했어.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 네가 그걸 해냈거든. 해야만 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는 일이 될 거야. 잘하는 일은 재밌어. 엄마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하관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